네, 오늘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좀 한정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그래도 워홀러의 시각에서 그걸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냥 제가 너무 자유롭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크게 자연환경, 일, 복지 이렇게 정해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자연환경. 이건 그냥 뉴질랜드가 짱이네요. 그냥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뉴질랜드는 정말 청정 그 자체여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 너무나 사는 게 감사한 그런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집 앞에 나가면 근처에 공원만 가도 막 양들이 그 나무 밑에서 쉬고 있고 양들이 막 무리지어 길 건너가고 이런 걸 그냥 볼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사계절이 있다고 할 만큼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변화무쌍하긴 한데 그래도 그냥 비가 막 왔다가 딱 그치고 갑자기 쨍 하다가도 바로 비가 오고 막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날씨라는 점이 그런데 사람들은 비가 와도 그냥 비가 오나 보다. 해가 뜨면 말리고 이렇게 생활할 정도로 오염이 거의 돼 있지 않은 자연환경이다 보니까 저는 크게 불편함 못 느꼈어요. 다만 겨울에 이제 겨울 날씨가 그렇게 혹독하게 춥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실내 난방을 많이 신경 써서 짓는 집이 없어서 어, 오히려 겨울에 실내가 되게 추운 경험? 그런 건 하게 되실 수 있어요. 뼈가 시리게 추운 느낌이라고 이제 사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런 추위를 실내에서 오히려 실외서보다 실내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호주는 아, 일단 너무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날씨를 딱 어떻게 이야기가 되게 힘들어서 이제 제가 살던 지역 멜번으로 특정을 해서 보면요. 그냥 뉴질랜드랑 비교가 되지 않아요. 나라 중앙에 크게 사막이 있는 나라잖아요. 정말 바람 돌풍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테이블을 손으로 닦아봤을 때 막 먼지가 묻어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산불 되게 크게 있었잖아요. 그 나라 이제 여름에 산불이 되게 길게 크게 가는데 그럴 때는 산불이 시작되고 나서 계속 그 연기, 그 냄새, 먼지 이런 것들이 막 하늘을 자욱하게 메우고 여러분들도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데 뭐 뉴스 같은 데서 그런 게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천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호흡기면에서 되게 불편했고 그냥 날씨만 놓고 따졌을 때는 뉴질랜드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그냥 압도적이다. 너무나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일은 두 나라 다 워라밸이 뛰어난 나라인데요. 그래도 두 나라의 뭔가 차이점은 있어요. 뉴질랜드가 경제 규모도 작고 나라도 작기 때문에 오히려 일 자체를 구하는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을 구하기만 하면 파트타임이나 캐주얼 잡보다는 풀타임 잡을 구하는 게 좀 쉬웠다. 하루에 8시간 일을 할 경우에 30분 정도는 유급으로 또 브레이크 시간을 주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워홀러로서 가면 1년 컨트랙 그 계약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종도 호스피탈리티 직종에 좀 한정이 되는 게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연차라고 하죠. 우리나라 연차 같은 걸 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니까 이런 걸 못 쓰면 홀리데이 피라고 해서 임금의 8%를 그 지급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일을 그만둘 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히려 그 최저 시급도 호주보다 그렇게 낮지 않아서 뉴질랜드랑 호주를 그냥 이렇게 딱 비교해놓고 봤을 때 뭐 주 40시간만 일을 한다 쳤을 때 뉴질랜드가 결코 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호주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임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잖아요. 임금이 높은 대신에 풀타임 잡을 구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시간 동안 짧게 그 사람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파타임 잡이나 캐주얼 잡이 훨씬 더 만연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물론 그런 고용 형태에서 이제 시급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잡을 2개, 3개 구하면 훨씬 많은 돈을 뭐 저축할 수 있긴 하지만, 여튼 직업 안정성의 면에서는 뉴질랜드보다 좀 떨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국민부터도,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조차도 2개, 3개 일을 하는 거는 정말 보통이더라고요. 풀타임일 때보다 이제 파타임이나 캐주얼이면 조금 더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긴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프트 잡을 하면 사실 그 생활이 안정되기엔 확실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정리해보면 일적인 측면에서는
일을 구하는 것 자체는 뉴질랜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직업적인 어떤 안정성은 확실히 좀 보장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호주는 임금이 높긴 하지만 좀 안정성은 떨어지고 현금점도 많다. 다만 돈을 단기간에 팍 세이빙하기 위해서는 호주 워홀이 맞기는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복지로 넘어가서 보면 그냥 복지는 무조건 뉴질랜드인 것 같아요. 뉴질랜드가 너무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이런 게 있어요. ACC라고 해서 자국에서 벌어진 어떤 사고, 상해에 대해서 국가가 병원비를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이 사람이 보험에 들어져 있든 안 들어져 있든 뭐 자동차 운전자가 보험에 들어져 있든 안 들어져 있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사람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제 친구가 일을 하다가 뜨거운 물에 손을 뒤었는데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이 케어를 다 해주더라고요. 호주도 물론 노동자가 일하다가 현장에서 다치거나 하면 이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들어야 되는 보험 같은 게 정해져 있긴 한데요. 어디서나 이 사람이 다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에만 보호가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우산의 범위가 넓은가,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은가를 측면에서 봤을 때는 뉴질랜드가 압도적으로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덧대볼게요. 문화. 근데요, 호주는 확실히 규모가 있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문화, 페스티벌, 뭐 이렇게 음식 이런 건 확실히 훨씬 더 버라이어티하고 매일매일 정말 새로운 축제가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특히 멜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화의 메카잖아요. 그러면서 지루할 새가 없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살아있는 도시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확실히 이제 멜번이 더 재밌는 측면이 있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